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어제 오대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영상에서 급등하기만 하면은 12만 원 간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 거래량이 언제나 문제예요. 거래량이 그만큼 붙어주질 못해서 결국은 12만 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오늘 이 상승세의 원인이 뭔지, 여기에 더해서 왜 거래량이 하나오션으로 몰려주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 부분 체크를 해나갈 것이고,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 상승하자라고 상승 기원이라고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 대장주 누구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오션과 현대 중에서 얘기를 하셨을 텐데, 둘이 싸웠을 텐데, 요즘은 현대 쪽을 조금 더 밀고 계실 거예요. 현대 쪽을 조금 더 대장주 쪽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는 흐름이 꺾였습니다. 왜냐면은 예쁘게 하락하기만 하면 됐는데 너무 안 예쁘게 하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다가 뭔가 조정을 받는 듯 했다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간 신뢰도가 꺾여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조선 섹터 자체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조선 섹터 자체가 흐름이 좋았는데 하나오션만큼은 어제보다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즉, 이 조선 섹터 가운데서도 약간 외곽 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았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오늘 자금이 들어오기만 했으면 어제만큼만 진짜 붙어줬으면 12만 원 순식간에 뛰어 올랐을 텐데 그 움직임 자체는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오션의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하나오션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냐? 여러분, 결국 거래량이 줄었는데 오늘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거래량이 줄었죠. 줄었는데도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 맞아요. 이제 이 저항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 무너뜨릴 확률 자체가 줄어들어 가고 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 자체는 적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자리 노려볼 수 있느냐? 우리 12만 원 포기할 수 없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12만 원 계속 노려보시면 됩니다. 물론 난 더 짧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11만 6천 원 자리에서 단타를 치셔도 돼요. 단타 치셔도 되지만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12만 원 보시고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만 원을 목표로 차익을 챙겨 나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일 매수를 해봐도 되느냐? 일단 있어야지 챙겨 나가실 수 있겠죠. 나 하나오션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다. 이렇게 갑자기 점프 뛰어서 나도 놀라버렸다. 그래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내일이라도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 12만 원 멀었죠. 아직 11만 6천 원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매수해 보셔도 돼요. 매수하시면은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이지만 사실 11만 6천 원을 노리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내일 눌리지 않는 한은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12만 원 노리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매수를 하실 때 자리를 잘 잡아가셔야만 하는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12만 원 목표로 하고 있어요. 12만 원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자, 오늘 하루 장중 변동성을 보시면요. 장중 변동성 언제나 큽니다. 보시면은 오늘 최고가는 11만 5,900원. 지금 저항선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저항선은 11만 6천 원이죠. 그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는 한번 눌렸다가 시작을 했어요. 눌렸다가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바로 어떤 기점을 받고 거래량을 받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고 있을 때 오늘 하루만 해도 어떤 지점에 잡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저점에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최저점을 못 잡는다 해도 11만 3천 원의 평단가를 만드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점에 잡으셔서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해두신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하루
어떤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차익을 12만 원 목표로 매도를 했을 때 5천 원씩을 챙겨가시고 어떤 분들은 7천 원씩을 챙겨가세요. 이렇게 장중 저점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익 구간이 무려 2천 원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장중 저점 매수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장중 저점 매수해야 하고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모두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실행을 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이상하게 돌이켜보면은 고점에 매수를 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결국은 장중 저점 잡아가시고 장중 고점을 노리셔서 매도를 하시려면은 필연적입니다. 거래량을 타야 돼요. 거래량의 흐름을 타고 그 지점을 노려야지만 잡아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거래량이 크게 뜨고 있을 때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 자체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이 의도를 가지고 시동을 거는 세력의 흐름을 알아야겠죠. 이 의도를 알아야겠죠. 시동을 거는 세력에. 그리고 이 시동을 거는 세력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같이 세력입니다.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거래량을 띄어요. 띄고 아래로 누르든 위로 급격히 상승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흐름을 타고 개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움직이면서 물량을 주고받죠.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수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릅니다. 한번 그냥 눌러요.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눌리기 시작을 하고 강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의 흐름을 이들은 챙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를 가지고 결국 호가창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나가다가 쭉 끌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시고 맙니다. 그렇게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이 다음 매수를 하실 때 발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온전히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 타이밍과 목표가,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저점을 확인을 하신 후에 매수를 하셔서 낮은 평단가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낮은 평단가를 최대한 낮게 평단가를 맞춰가면서 매수를 이어나가세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매도죠. 최대한 높은 금액의 매도를 해야 할 것인데 이때 목표 매도가 12만 원 아닙니다, 여러분. 12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얘기를 드릴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오대리가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이렇게 목표 매도가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지 목표 평단가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조건들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오대리의 매매 방법과 근거들을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지금부터 근거로 확인을 해보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5가지 근거만 봅니다. 첫 번째, 추세선,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했는지.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 구간, 하단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수급의 흐름, 거래량과 단기 매매를 주도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신규 수주 같은 근거가 확실한지. 다섯 번째, 이 위에 3가지가 합해진 오대리가 만든 매집 신호.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맞물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실제로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냥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지막 매집 신호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돌파를 했어요. 중기와 장기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추세 돌파.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승을 하지 않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주가 들어오는 호재가 들어오고 정책적인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 접어져서 마법같이 정말로 긴 횡보장에 접어듭니다. 정말 긴 횡보장이었어요. 근데 이 횡보장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데리의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습니다. 이 8번의 매집 신호가 나올 동안 계속 이 횡보장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때도 분명히 크게 떴고 이때도 크게 떴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음에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단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차트를 그리는 것은 돈이고 돈은 근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영상에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면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오데리가 한 가지를 더 드리죠. 문자도 드려요. 문자를 통해서 지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오데리는 매도할 예정이다. 지금 완전 악재가 터졌으니까 무효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흐름과 방향을 챙겨가시고 문자로 실행을 챙겨가시면 돼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타이밍을 결국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오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상승 자체는 맞습니다. 여러분, 상승을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이 상승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 세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급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래량만 들어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래량만 들어와 주기만 하면은 왜 12만 원을 노리느냐? 이 매물대가 가볍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매물대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뚝 떨어졌죠, 여러분.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 중간 매물대가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는데도 조금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매물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만 붙어주면은 급등을 해서 12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급등을 하게 되면 12만 원짜리 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밟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간의 문제지 결국은 우리 목표가 언제나 같습니다. 일단 12만 원. 일단 12만 원을 노리고 매도를 할 것인데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1만 6천 원까지 가서 일단은 지지를 해내야 돼요. 이 구간대를 지지를 하면서 아래 매물대를 끌어올려야 되고 위에 매물대를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물대 조정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을 하면서 한 계단 위로 올라가겠죠. 이때 목표가가 얼마냐? 이때는 12만처럼 커지지 않아요. 매물대가 중간에 이제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1만 8천 원
일단 8,000원까지 밟고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12만 원을 노리고 올라갈 것이다. 물론 이때도 12만 원까지 단숨에 뚫고 올라가는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이어서 얘기를 드려보고요. 세 번째, 박스권 유지. 지금 구간을 유지를 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즉,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더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윗 구간에서는 내려오고 아래 구간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위의 구간이 아니라 2번 스토리를 3번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대신 가격대가 더 아래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조정을 받게 되면은 11만 3,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11만 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셔서 상단가 조정을 하시면 돼요. 상단가를 낮추시면은 이후에 1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더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을 테니까 평단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대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건, 그놈의 조건들. 아까도 제일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거래량만 붙어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 1번, 거래량. 일단 하나오션에 대한 그 집중도 자체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거래량이 돌아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외국인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상승이 맞나? 오늘처럼 올라갔을 때도 이게 지금 상승이 맞나?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해요. 즉,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혀야만 한다. 즉, 수급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수급이 결국 외국인과 기관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상승이 이뤄집니다.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더라도 덜 무너져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한 번의 급등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급등을 바라실 수도 있지만 일단 한 번의 급등이 아니죠. 더 큰 구간을 바라는 거죠. 더 높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해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는 걸 바라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 아래에서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받쳐주는 힘 자체는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크기 때문에 이 둘이 매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하나오션은 지금 이 두 가지 조건만 받쳐주면은 급등을 해서 12만 원까지 단숨에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2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오늘 종가가 11만 5천 원 선인데 11만 5천 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일단 1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챙기고 싶으시다. 오대리와 같이 매수를 해서 자리를 잡고 매도를 해서 차익을 확정을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와 같은 타이밍에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8354번으로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셔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되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변동성에 대응을 하셔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장중에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왜 장중에 문자를 받아보셔야 하느냐? 여러분, 이 조건들은 붙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붙을 때 얼마나 붙을지는 지금 오대리는 모릅니다. 그날 장 상황이 되어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게 되면은 거래량 오늘만큼은 안 붙고 이 이상만 붙어주기만 하면은 무조건 12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얼만큼 붙을지는 오대리도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죠. 이 얼만큼 붙느냐에 따라서 12만 원, 그 이상까지 12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어 버렸는데 거래량이 오대리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12만 이상의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12만 원만 기억을 해두시면 영상만 보시고 12만 원의 이 흐름만 잡아두시게 되시면은 12만 5천 원으로 조건이 바뀌었을 때 12만 5천 원에 매도를 하실 수 없고 12만 원만 알고 계시니까 12만 원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5천 원의 차익은 놓쳐가시겠죠.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을 때 그 차익마저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라고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장중 변동성에 새롭게 잡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라고 장중에 대응하시라고 문자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장중 변동성에 대응을 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보시면은 고난도 특수선
두 척을 조기 인도했다라고 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100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이 발주를 한 인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100억 원대를 받게 된 겁니다. 즉 즉각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호주 정부의 움직임도 잡히고 있고 여전히 캐나다 쪽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호재들이 방산 쪽에서도 남아있고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도 흐름이 조금씩 하나오션 쪽으로 잡히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원래는 수의 계약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에둘러서 말한 거죠.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고도 수의 계약을 언급한다라는 게 가당치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 입찰이나 공동 개발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오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오션은 모멘텀들을 차근차근히 쌓아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자리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자리를 회복할 때까지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오데리게 응원이 되어주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한 줄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평단가가 궁금합니다. 평단가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